당신 남편 회사 지분은 다 내 거야. 언니네는 그냥 빌부터 사는 거잖아. 처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였을 뿐이었거든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튀어올라 방 안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고 남편은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제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고 마치 당연한 사실을 선언이라도 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남편 회사 지분이 전부 자기 거라고. 속으로 울컥하는 심정을 누르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는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처제는 늘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성격이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모욕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를 보던 그 순간 제 손은 이미 핸드백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혹시나 해서 챙겨두었던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거든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긴장과 분노 그리고 묘한 결의가 뒤섞여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제, 그 말 지금 다들 듣고 있는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방 안은 숨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처제는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언니. 다시 말할게요. 오빠 회사 지분은 다 제 거예요. 언니는 그저 이름만 올려놓은 거고 오빠도 그 사실 알잖아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지만 결국 한숨만 길게 내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진짜 뭐라도 있는 거야? 불안과 의심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만 좀 해라. 집안 식구들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처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방 안에 있는 모두를 도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다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거라고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모임은 원래 소소한 안부와 웃음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제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모두 제 삶과 제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친정에서는 늘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다는 말만 들었는데 정작 현실은 매번 시험대에 오르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일부러 목소리를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처제,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건데? 근거는 있어? 그러자 처제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더니 고개를 젖혔습니다. 근거? 언니, 내가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걸.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부부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핸드백 속에 있는 그 서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핸드백 속 서류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얇은 종이의 감촉이 심장 박동과 함께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 자리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할 거야. 제 눈은 처제를 향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주변을 노려보며 앉아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거짓으로 무너뜨리면 결국 그대가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흰 종이의 묵직한 무게가 순간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무슨 쓸데없는 걸 꺼내 들고 와요?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한 지분이 내 거라는 증거, 네가 말한 근거 없는 주장에 내가 어떤 답을 준비해 왔는지 지금 다들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지. 남편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속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서류를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 하는 긴장감이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때 처제가 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언니, 그딴 종이가 뭐가 중요해요? 결국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조차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스치는 불안, 그걸 저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처제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확인해 보자.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 서류를 펼쳐 보이자 방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며 서류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밀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름을 다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남편 회사의 공식 등기부 등본이에요. 처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바짝 내밀며 서류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경을 꺼내 쓰고 글자를 따라가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표이사, 제 아들 이름, 그리고 지분 보유자, 전부 아들 이름이네. 여긴 처제 이름이 없는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처제가 말한 건 뭐야? 분명히 자기 거라고 했잖아. 처제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아빠가 구두로 약속하셨던 거라고요. 서류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외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네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니 끝까지 네가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 그런데 네가 무슨 근거로 내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낼 때라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언니가 오빠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은 분명히 억지였지만 마치 마지막 발악 같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더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지.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 처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힘을 주며 저를 몰아쓰려 했습니다. 언니가 오빠한테 서류 조작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언니가 욕심내서 자기 것처럼 꾸민 거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던 그 순간 오히려 제 안의 모든 감정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서 단단한 확신 하나만 남은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 그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해줄래? 지금 다들 듣고 계시잖아. 방 안의 시선이 다시 한번 처제에게 쏠렸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은 이미 호기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고 몇몇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식 등본이 조작이라니. 이건 너무 무리한 소리 아닌가? 처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다는 걸.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제 손에서 다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공증 서류야. 아버지 생전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지분 관련 확인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어. 여기에도 지분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적혀 있지.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그의 눈빛은 이제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함께 싸워야 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하지만 처제는 여전히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거라고.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나만 알 수 있어. 증거는 필요 없어. 그 말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마지막 외침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리고 처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겠지.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또다시 제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가 오빠랑 결혼할 때부터 회사 지분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언니 친정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욕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향한 억울한 모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공격이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너까지 이렇게 나서면 집안이 산산조각 나잖아. 하지만 처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빠가 불쌍해서 제가 대신 회사를 지켜주려는 거라고요. 언니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오빠 인생만 망가져요. 그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를 꼭 짚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오빠보다 더 회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증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줄래? 말로만 떠드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존망을 건 진실 공방이라는 걸요. 그때 남편이 제 옆에 서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처제, 이제 그만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 회사는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거고 그 증거는 여기 다 있어.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달라지지 않아. 눈사가 다리를 떨렸고 손끝이 테이블 위를 둥글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르치겠지. 처제는 남편의 말에 정신을 잃고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증거라면 있죠. 아빠가 제게 직접 쓰신 쪽지가 있어요. 회사는 언젠가 제 것이 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쪽지라니? 그런 게 있었어? 정말 아버님이 그런 걸 남기셨단 말이야? 저는 속으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 드디어 나올 게 나오는구나.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정리할 때 남편과 제가 직접 서류와 유품을 하나하나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메모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메모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된 상태였죠. 처제가 언급한 바로 그 쪽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의 말처럼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맥락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의 눈 속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차갑게 굳은 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제는 자신이 이긴 듯 고개를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젠가 그 쪽지가 나오면 언니가 얼마나 뻔뻔했는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땐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그 쪽지가 너의 무덤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쪽지 속에는 그녀가 절대 말하지 않는 단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바로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시던 가족의 신뢰라는 단어.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에 대한 경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 쪽지 얘기라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처제, 네가 기억 못하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더라. 순간 처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뒤집히게 될 거야.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고 처제는 불안한 듯 팔짱을 낀 채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설마 그걸 말하진 않겠지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서류철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제가 이미 변호사에게 제출했던 시아버지의 자필 메모 원본 사본이었습니다. 종이 끝자락은 오래돼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분명하고 힘있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처제가 말한 그 쪽지. 제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글자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끝까지 주현이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가족은 함께 나누는 신뢰로 이어가야 한다.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설령 지분을 가진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처제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회사는 언젠가 제 것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단지 아버지가 주현이에게 회사를 지키라고 당부하며 남긴 문장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남긴 이 말씀이 전부야. 당신이 말한 건 아버지 뜻을 왜곡해서 이용한 것뿐이야. 신뢰를 저버린 건 바로 너잖아.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그동안 그렇게 떠들던 게 다 거짓말이었네. 아버님 말씀을 저렇게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다니. 처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빠가 분명히.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점점 더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제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의 말씀은 모두가 확인했어. 이제는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처제는 그제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까지 후들거려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몰린 짐승처럼 불안과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다. 모든 게 드러났다. 처제가 털썩 주저앉자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목소리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친척들은 이제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님 말씀을 저렇게 왜곡할 수가 있어? 너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속여왔던 거잖아.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거짓말이지. 처제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제, 이제는 인정해야지. 아버님께서 남기신 건 신뢰였어. 그런데 넌 그 신뢰를 배신했어. 네가 원하는 건 가족의 유산이 아니라 그저 욕심뿐이었잖아. 남편도 제 옆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집안을 흔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 네가 우리를 지켜줄 가족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무너뜨릴 사람이란 걸. 순간 처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가가 젖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내 몫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야. 오빠, 당신이 항상 아빠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억울했어. 그녀의 외침은 순간적으로 방 안을 울렸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건 정당함이 아니라 끝내 감출 수 없는 질투와 욕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결국 이런 마음으로 오빠를 대했던 거구나. 내가 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처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조차 잃어버린 듯
그저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대가야.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처제가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분명히 해두자고요. 더는 오해도 거짓말도 없게. 제가 다시 등기부 등본을 펼쳐 보이며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이 서류는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조작할 수도 없고 꾸며낼 수도 없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회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내 몫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처제, 네가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거짓말을 해도 넘어가 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단호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밀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은 원래부터 날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방 안에 남은 건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속이고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다. 오늘 이후로 네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처제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도 더 이상 누구의 동정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그리고 제 마음에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억눌려 있던 긴장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처제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눌려 답답하게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죠? 아버님의 말씀, 그리고 공식 서류. 이 자리에서 더는 오해할 것도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목소리는 크게 높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히 정리됐네. 그동안 우리가 괜히 헷갈렸던 거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안도감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야. 그 말에 제 눈가도 조금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끝맺어야 할 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처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시아버지의 메모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를 저버린다면 설령 지분을 가진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제는 신뢰를 잃었고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잃게 된 겁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릴 리도 변명을 들어줄 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끝이 났다. 이건 내가 원하던 사이다 같은 결말이야. 그날 이후로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모임 자리에서 중심이었던 처제는 더 이상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역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차갑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제가 아버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욕심만 챙기려 했대. 공식 서류 앞에서도 끝까지 발뺌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금세 친척들 사이에서 돌았고 결국 그녀는 사회적 체면마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의심이나 불편한 눈초리 대신 이해와 동정이 담긴 따뜻한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았겠네. 그동안 말도 못하고 속만 태웠을 텐데 오늘 보니 든든하더라. 남편도 회사에서 다시금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생의 말에 흔들리고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회사를 지켜나갈 거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결국 이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싸움은 때때로 남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딛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감추려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만 남는다는 걸 저는 그날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처제의 몰락은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결국 가족마저 잃게 된다는 것. 그 교훈은 우리 부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절대 잊지 못할 묵직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 마음속에는 비로소 차분한 여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격렬했던 감정, 불안과 분노, 억울함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단숨에 낯선이보다 더 위험해집니다. 처제가 보여준 모습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녀는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었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스스로 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좋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신뢰와 존중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모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다면 설령 지분을 가진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단지 회사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 전체, 특히 가족에게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영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신뢰를 배신당한 경험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린 적은 없나요? 믿음을 잃는 건 순식간이지만 다시 쌓는 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신뢰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다. 돈이나 유산보다 훨씬 더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걸요. 그 사실을 저는 이번 사건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 앞에서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제처럼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하는 사람 앞에서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증거를 내밀며 단호히 맞서셨을까요? 사실 누구나 비슷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아프고 가까운 사이기에 더 깊이 상처가 남지요. 그렇기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 안에서 억울한 상황이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묵혀있던 상처를 건드렸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작은 위로나 공감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늘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진실과 깨달음이 결국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그리고 이런 사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켜 두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더 진솔하고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